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부터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사람까지 목격자들도 취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가 날아다녔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였다, 친구랑 둘이 길 건너다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시청역 사고 현장 인근 한 식당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창 쪽으로 다가갑니다. 모두 일어나 밖을 쳐다봅니다. 갑자기 영업하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운 식당 안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폭탄 같은 거 터지는처럼 요란스럽게 쾅쾅쾅쾅 하면서 나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새카만 차가 소소문 쪽으로 한 대 날아가는 것처럼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라고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가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지가 있더라고요. 차가 덮친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누워있는 거예요. 인도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찌그러지고 뭐 범퍼도 막 나와 있고 다 막 난리가 났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 잠깐 나간 사이에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손님들도 여기서 마시다가 음식 먹다가 내려가서 편의점에 있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갑작스럽게 변을 너무 끔찍한 일이죠.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다니까. 이 친구랑 같이 둘이 건너다가 저기서부터 빵 그러고 다 치고 가더라고 저기까지. 사고 현장은 모두 치워졌지만 당시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를 제공한 이른바 전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 사건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오는 9월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심은 1, 2차로 시기를 나눠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2심 재판에서 범행의 연속성을 볼 때 1차 시기도 처벌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계좌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는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해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에 대한 2심 판단은 김 여사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에는 징역 3년을 요청했습니다. 손 씨가 유죄를 받으면 김 여사 수사의 문턱도 더 낮아집니다. 항소심 선고는 9월 12일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 홍제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강나영 기자, 홍제천도 좀 불어난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들었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홍제천 일대 지금은 바람만 많이 불고 비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일 내린 비로 수위가 많이 높아졌었는데요. 하천 입구에는 하루 종일 출입을 금지한다는 원격 차단 시설이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됐고 산책하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잠시 잦아들긴 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가 얼마나 쏟아진 겁니까? 서울에는 오후 6시 기준 오늘까지 62.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엔 점심때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오늘 낮 1시간 동안 서울 강서에 28.5, 인천 강화는 37.1mm의 비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대는 많게는 60mm, 광주 전남 일대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제주공항에선 480여 편 비행 가운데 국내선 40여 편이 결항됐고
또 국내 국제선 100여 편이 지연 운항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비가 좀 그친다면서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칩니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를 지나던 저기압이 남부지방 쪽에 있던 정체전선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렸던 건데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비도 주춤해지는 겁니다. 대신 습하고 덥겠습니다. 특히 강릉과 대구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그러다 모레가 되면 주춤했던 정체전선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제천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악성 민원,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죠. 권익위가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2달간 파악된 악성 민원인만 2,7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국가보훈부의 한 산하기관 민원실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업무 중이던 공무원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6.25 전몰 군경자녀 수당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눠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악성 민원인입니다. 이 남성은 담당 공무원에게 침을 뱉거나 달려들어 핥히는 등 12차례나 폭행했고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9곳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달 새 전국에서 파악된 악성 민원인이 2,78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민원인도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뒤 항의 전화를 유도하는 좌표 찍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신체 마비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저한테 욕설과 폭언 계속 하시면서 이제 다가올 때마다 막 우는 정도까지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관의 절반 가까이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인 대처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